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이렇게 드디어 시즌 3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책은 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여기 라이트룸, 포토샵 라이트룸 사진 보정 강의, 황금부엉이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시고 특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체 베스트는 아니고 저기 IT, 여기 컴퓨터 관련 IT라든지 뭐 이런 사진 관련 분야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이제 2세가 이제 팔리고 있는데요. 이거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빨리 구입하시고 이걸 한번 읽어본 다음에 대충이라도 한번 다 읽어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선행학습을 미리 한 다음에 그게 해야지, 제가 이 책을 내용을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 뭐 못다한 말이라든지 혹은 부족한 거라든지 뭐 더 추가해야 될 부분 혹은 이 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책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주 좋아요. 이게 그냥 대충 쓴 게 아니고 그냥 이 책만 있으면은 이제 더 이상 거기 후보증에 대해서 뭐랄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거의 뭐 이 책을 한번 다 읽어보시고 지금 이 동영상 강의 시즌 3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신다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여기에 이제 나는 뭐 보정에 아직 초보다, 뭐 나는 아직 보정을 잘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실 것입니다. 아주 뭐 최종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종 후보 중에 이제 최종. 그리고 처음 이렇게 라이트룸을 이렇게 뭐 시작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후보정에 대해서 전혀 뭐 사진 지식이 없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매우 잘 설명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뭘 할 거냐 이러면은 이거를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책이 두 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북 1과 북 2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북 1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게 북 1. 북1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북2로 넘어갈 건데, 북1에서는 주로 이제 파트별로 나눠져 있어요. 파트가 6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파트가 이게, 6개 파트 맞네. 6개 파트로 나눠져 있으니까, 요거를 파트당 하나의 이제 동영상 강의로 하고, 이제 여기 북2에서는 주로 실전에 관해서 다루는 분야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거나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찝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이미 저기 나온 동영상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뭐랄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 하면은 아마 책을 안 사실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뜨문뜨문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또 이거를 이거 강의로 만든다 그러면 이 책을 전체적으로 다 다룬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강의가 한 100편 정도 돼야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도 있다는 어떤 그런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맨 앞에 있는 이제 거기 부록 같은 게 있어요. 부록 독자 문의 게시판, 저번에 말씀드렸죠.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에 오셔가지고 거기 독자 게시판에 보면은 질문 답변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답변을 남겨드리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부록 DVD 제대로 쓰는 법이라는 게 있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카탈로그 가져오기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걸 왜 두 개로 나눴는가 하면은 제일 처음에 여기 이제 이제 그림 나가죠. 부록 DVD 제대로 쓰는 법은 이거는 이 라이트룸에서 하나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처음 부록 DVD를 인스톨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 사진을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카탈로그 갖고 오기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씩 따라 하면은 DVD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아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렇게 페이지고요. 뒤에 이제 카탈로그 가져오기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카탈로그를 가져올 때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북1에 이제 파트 1이 있어요. 파트 1. 파트 1의 이제 큰 주제가 뭐냐? 파트 1의 큰 주제가 뭐냐? 이러면은
저기 아는 만큼 보이는 사진가의 작업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목차가 있는데 이제 뭐 전체 과정 사진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정을 목적 왜 보정을 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론이 하나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비트라고 하는데 비트 많이 들어봤죠. 뭐 16비트, 8비트, 뭐 32비트. 그런 비트라는 게 사진에서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트와 이 보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촬영할 때 선행돼야 될 라우로 찍어야 되는 거. JPG로 찍어가지고 이 라이트룸에서 아무리 보정해도 잘 안 돼요. 이게 JPG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미 이게 완성된 거. 이게 뭐랄까. 더 이상 뭐가 첨가가 안 돼요. 첨가가 안 되는 거 완성된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사진가의 작업, 그 다음에 이제 5번, 사진가를 위한 작업 환경 만들기. 이 환경은 주로 이제 하드웨어. 우리가 이렇게 그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6번은 이제 사진가를 위한 프로그램 선택. 왜 내가 이 라이트룸과 포토샵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과 라이트룸 환경 설정과 최적화하기. 이 책의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 설정과 최적화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자기는 이제 어도비 RGB 싫다, 프로포토 RGB로 가겠다. 그래도 되는데 이 책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거기 거기 파트 1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워크플로우라는 게 있죠. 워크플로우. 뷔페 보면은 저기 23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이 아주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아주 일러스트를 누가 했는지 정말 잘했어요. 일러스트를 아주 그냥 이해가 쏙쏙 되게. 아, 네. 이게 제가 했다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워크플로우를 이제 요즘 워크플로우와 옛날 필름 시대 때 이제 워크플로우를 두 개를 보여줬어요. 이게 왜 두 개를 보여줬냐? 이러면은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다르다. 필름 작업이 훨씬 더 뭐 예술에 가깝다. 아니면은 훨씬 더 뭐 멋지다든지 뭐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부러 이 옛날 필름 작업의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디지털 작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촬영을 한 그 데이터를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컴퓨터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최종 출력한 파일을 가지고 뭐 인화를 한다든지 뭐 자기가 뭐 대형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회사에 뭐 그거를 팔 때 그 파일로 파는 거죠.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팔았는가 하면은 그 필름이 있어. 주로 슬라이드 필름이거든요. 그 슬라이드 필름을 수십만 장 가지고 수백만 장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필름을 사진작가 가서 팔면은 그 필름을 임대를 해줘요. 임대를 해주면은 그거를 그 임대한 사람이 스캐너 집에 가요. 스캐너 집에 가가지고 얘를 이제 드럼 스캔이 있거든요. 거기 돌아가면서 하는 거. 드럼 스캔으로 이걸 스캔을 떠가지고 자기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필름 임대 사업을 했죠. 사람들이 전부. 근데 요즘 디지털에서는 완전히 다 바뀌어가지고 파일을 그냥 제공해 주는 거예요.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23페이지에 이제 보면은 현상하고 인화가 있고 결과물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이제 사진가가 전부 다 만들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최종 결과물, 종이 위에 프린트된 것을 위에다가 이제 그 회화 작가들처럼 사인을 하고, 이게 내가 인정한 오리지널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에디션 넘버도 붙여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판매도 하기도 하고, 뭐, 자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진을 옛날에 필름을 놓고 찍었잖아요. 필름을 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필름을 자기가 현상을 해요. 현상에 이제 거기 뭐 필름에 따라 뭐 지시 시약이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필름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거기 뭐 도나스 같은 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필름을 서로 들러붙지 않게 잘 말아야지 돼요. 그런데 이게 깜깜한 데서 말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빛이 들어가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망해. 그래가지고 깜깜한 데서 요걸 잘 감아요. 잘 감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현상액을
그 화학약품이죠. 그걸 넣고 이제 뭐 흔들든지 아니면은 기다려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다리면은 내가 이제 현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화라는 작업이 있어요. 인화라는 작업이 실제로 보면은 어떤 작업이냐 이러면은 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후보정이죠. 사진 보정을 인화 작업에서 하는 거예요. 인화 작업이 인화기가 뭐 어떻게 생기는지 보신 분도 많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 프로젝터 있죠. 프로젝터 이렇게 영화를 본다거나 할 때 그 프로젝터가 그기 위에서 주로 아래로 달린 거예요. 이거 큰 거를 할 때는 얘를 대가리를 옆으로 해가지고 벽에다가 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트레이에 그만큼 큰 종이를 깔아 놓을 수도 없고, 거리가 많이 멀어져야 되는데, 이 천장 높이가 한계가 있으니까, 큰 거 막, 몇 미터짜리 할 때는 얘를 옆으로 쏘기도 하는데, 대체로 위에서 아래로, 프로젝트라는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 인화지를 놓고, 거기 노출을 측정을 해야지 돼요. 그 인화지에 얘가 빛을 몇 초 동안 쪼여야지 내가 원하는 그런 사진이 나오느냐. 이거를 옆에다가 시계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거기 그 확대기라 그러는데 요거를 살 때 보면은 사진용 그게 다 있어요. 그리고 얘가 거기 노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도 렌즈가 달려 있거든요. 그 렌즈 조리개도 조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타이머가 있어요. 그 셔터 스피드처럼 타이머가 있어갖고 뭐 1초, 뭐 0.5초 이런 간격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컴퓨터 이만한 데다가 1초짜리 하나 찍고 그 다음에 2초짜리 찍고 뭐 4초짜리 찍고 이러면은 우리 인화시가 이게 비싼데 이게 엄청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인화시를 이렇게 길게 잘라가지고 인화시를 긴 데다가 위에다가 그 빛이 투 안 되는 종이를 얹고 1초씩 찍는 거예요. 1초 찍고 한 몇 센치 가서 1초 찍고 그 다음에 뭐 1초 찍고 1초 찍고 1초 찍고 이렇게 쭉 가고 10번 찍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찍힌 애는 10번이 1초짜리 10번이 찍히니까 얘는 10초예요. 그리고 얘 9초, 8초, 7초, 5초, 1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그만한 쪼가리를 보고 한 7초 정도면은 적당하다 이러면 실제로 이제 큰 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7초를 찍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후반 작업에서 거기 할 때 노출 보정 있죠. 노출 보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뭔 짓을 하느냐 이러면 인화기 이 확대기를 키워갖고 7초 동안 여기 있는 게 우리 지금 프로젝트 보듯이 화면에 다 보여요. 사진이 그대로 다 보이거든요. 이 사진이 보이는데 빛이 많이 쪼인 데는 이게 반대잖아요. 그 필름이 흑백 같은 지금 흑백을 이야기합니다. 컬러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컬러는 저도 못 해봤어요. 너무 이게 빛에 민감하고 그냥 컬러는 못 해봤고 흑백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작가들이 흑백을 많이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백은 내 맘대로 이렇게 인화나 이 포토샵 작업이 되기 때문에 작가들이 흑백을 선호한 거였어요. 그게 아니라 만약 컬러가 지금처럼 훨씬 이렇게 후반 작업이 아주 자기 마음대로 유연하게 된다. 그때 필름 시대 당시 그랬으면은 컬러로 작업하는 사진 작가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물론 제 생각이긴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빛이 많이 쪼이는 데는 더 시큼해져요. 그리고 빛이 덜 쪼이는 데는 허해지고 열쇠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각종 도구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빛을 손으로 가려도 돼요. 이렇게 손으로 이게 빛이 많이 쪼이는데 이 부분을 그 어두움을 좀 밝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빛을 그냥 이렇게 쑥쑥 가리면 돼요. 빛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 쪼이고 있잖아요. 내려 쪼이고 있는데 그게 쑥쑥 가리면은 그 부분이 밝아져요. 그리고 더 어둡게 하겠다 이러면은 거기 종이 반대기 이만한 데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부분만 더 노출 빛을 더 쪼여주는 거예요. 그 구멍을 통과한 부분에만 내가 원하는 영역에만. 근데 왜 이렇게 흔드느냐 이러면 그냥 딱 놔두면은 이 구멍이 탁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흔들면은 이게 노출이 블러가 일어나 가지고 그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기자기한 작업들이 있어요. 이걸 막을 때 여기다가 솜을 갖다가 젓가락에 찍어 가지고 이렇게 왜 솜을 쓰느냐 마찬가지로 그 주변부에 이렇게 그 패드 값이라고 그러죠. 지금 패드 값을 얼마나 줄지를 이제 그때는 정확하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대충 그 경계선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작업했던 부분에.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작업까지 다 했어요. 작업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인화를 하는 거죠. 인화를 해갖고 거기 약품에 넣고 뭐 그 정도 시키고 세척도 하고 해갖고 걸어서 말려야지 돼요. 또 이게 물이거든요. 축축해.
말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잽싸야 되고, 그때 원하는 만큼 내가 이 스탑 정도 보정을 하겠다 이러면은 거기에 맞는 만큼 내가 그런 작업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죠. 그리고 이게 그게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실력이 아니에요. 이게 그 손으로 하는 거라서 엄청난 그게 연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에서는 어떻게 됐냐 이러면 그 모든 작업이 이제 간단하게 눈으로 즉각적으로 보면서 다 돼요. 다 되고 또 그거를 그대로 내가 그 취소도 아주 쉬워요. 컨트롤 Z 누르면은 바로 취소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옛날에 인화 이게 수작업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안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사진 이런 거. 그래 옛날에도 주로 아마추어들은 촬영까지만 했고 현상부터 인화 이게 출력 그 최종 결과물까지는 그 업체에 맡기죠. 돈 얼마 주고 그랬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제 챕터 이게 2번으로 오는데, 이제 보정은 조작이라 순수하지 못하다. 보정의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왜 우리가 보정을 해야 되는지 해서 제가 이제 작가의 감성을 표현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 시각 예술로서의 사진을 완성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은 그 카메라에 담긴 그 순수한 그 결과물이 바로 내가 찍은 사진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진에서 촬영이 대체로 옛날 필름 시대 때도 프로들은 촬영에서 한 30% 40%를 투자하고 인화가 60% 70%였어요. 인화 이거 아까 말했듯이 이거 그 프로젝트 싸가지고 막 하는 그런 작업들 있죠. 그 뒤에 작업은 어렵고 힘드니까 다 무시하고 그냥 찰칵 하면서 거기에서 끝을 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더 이율배반적인 거 제가 생각해 뭐냐 이러면은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진 작가가 누구냐 이러면은 그 후반 작업에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인 사진 작가들, 뭐 쉽게 말해서 앤셀 아담스 있죠. 그리고 그 살가도 있죠. 그리고 뭐 까르띠에 브레송이 있죠. 우리가 이름만 대면은 뭐 로버트 카파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하여튼 이름만 대면은 다 알만한 모든 사진 작가들의 제가 지금 물론 까일까봐 이런 식으로 말은 못하겠지만은 물론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거의 80-90% 이상은 그런 후반 작업에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런 사진 작가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리개 만지고 뭐 셔터 스피드 만지고 뭐 이런 정도 할 때까지는 그냥 찍고 그 찍은 결과물로서 내가 그냥 그게 내 사진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크게 태클 걸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짜 사진에서 올인해갖고 이걸 진짜 나의 사진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후반 작업을 사진 작가의 의도에 맞게 거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러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찰칵까지만 하는 걸로까지 우리가 이제 이걸 내 사진이라 이거 순수한 사진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은 그보다 우리가 뭐 앤셀 아담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사진은 절대 촬영이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왜? 똑같은 필름에 지금으로 치면 똑같은 센스에 똑같은 렌즈에 똑같은 그걸로 쓰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찍으면은 당연히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앤셀 아담스가 보여주는 그 풍경과 그 카메라에서 그냥 보여주는 풍경은 사람이 그 대하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앤셀 아담스의 사진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느낀 그 산의 그 느낌이라든지 압도적인 그런 그 웅장함, 그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예술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이제 돼야 되는 거라는 그 말이고 아까 말했듯이 그 후반 작업을 안 하겠다. 이 말은 내가 이제 그 프로 세계에 뛰어들었어요. 프로 세계에 뛰어들어갖고 다른 사진가들하고 물론 이거는 뭐 예술이기 때문에 전혀 거의 재밌으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나중에 태클을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그 프로판에 나갔어. 이제 딱 나갔고 그 스테이지에 딱 섰어요. 섰는데
이제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격투기를 이제 한다고 치면은, 자, 이제 너는 오른손 쓰지 말고, 너 왼발 쓰지 말고, 그리고 전부 다 쓰지 말고, 그렇게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는 그렇게 싸우느냐? 아니에요. 프로는 어떻게 싸우느냐? 이러면은, 프로는 무규칙, 이종격투기입니다. 무규칙이에요. 그거는, 사진 세계에서 네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모든 사진은 결과물로서 끝입니다. 끝. 모든 예술은 그 중간 과정이 물론 중요하겠죠.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도 그 작품에서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로서 집중을 끈다든지 이목을 끈다든지 뭐 자기의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은 이거 사진으로서의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순수하게 사진을 찍힌 그대로 보여준 거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게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이거 자꾸 험한 말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찍는 사람들 말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진에서 모든 예술 마찬가지지만은 그 최종적인 결과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화 작가는 자기가 그린 작품으로서 말을 하는 거고, 사진 작가는 사진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네 사진은 왜 이러냐 이러면은 나는 순수한 어떤 그거를 위해서 후반작 포토샵을 안 했다. 네가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러면 나는 드라마틱한 그런 산이라든지 이런 풍경을 표현하고 싶다. 네 사진은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한 부분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챕터 3로 이것이 막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렇게 험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그냥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챕터 3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사진은 픽셀 뭉치다. 이래갖고 비트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비트가 이게 컴퓨터에서 쓰는 거고, 이제 전자제품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시대죠. 디지털의 이제 어원이 이제 디지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손가락을 말해요. 손가락을 이제 폈다 찌었다 해갖고 이 디지털 시대의 모든 기반이 되는 이제 비트예요. 비트라는 게 뭐냐 이러면은, 제가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일러스트가 아주 멋지죠. 이게 전구 막 그린 거 봐요. 빛이 막 나고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아주 그냥 훌륭해요. 이 비트에 대한 이해를 여기에서 해야지 뒤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이해가 가요. 이 비트를 그냥 대충 넘겼어. 난 비트 잘 몰라. 그 비트 8비트는 좀 적고 16비트는 많은 거야. 더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만 넘기시면은 뒤에서 하는 모든 얘기가 기반이 없이, 기초가 없이 누각을 쌓는 겁니다. 사상 누각이라 가지고 금방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에 대해서 반드시 잘 읽어보셔야지 돼요. 이 비트를 제가 최대한 쉽게 아주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비트를 8비트 이런 게 있고 16비트 이런 게 있고 요즘 제가 쓰는 카메라 14비트 라우 파일을 지원하는데, 가장 높은 비트 포맷을 사용을 해야지 우리가 컴퓨터로 들고 왔을 때 가장 많은 색깔의 명도 단계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명도 단계가 부족하면은 사진이 얄팍해져 보여요. 그 명도 단계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사진이 두텁고 아주 풍부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고, 이제 챕터 4, 이제 제발 라우로 찍어라. 이제 로우 파일의 이제 중요한 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챕터 4에서 말하는 거는 이 비트 심도를 이해를 했다면은 이 라우로밖에 찍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가지고 붙인 장이고, 5번 이제 사진가를 위한 이제 작업 환경 만들기. 이거는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고, 자기 이제 각자 그 상황에 맞게 여기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시면 되는데, 이게 꼭 혹시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아니면 사진 작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같은 가격인데 A 성능이 뛰어난 게 있고 B 성능이 뛰어난 게 있어요. 이때 이거를 읽어보면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항상 최고의 장비를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만 대체로 내가 맞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으면은 그게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진을 찍는데 게임용 장비를 갖다 놓고 하기에는 게임용 장비도 엄청 비싸요. 그런데 그렇게 같은 돈을 투자하면서 굳이 그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6번에 이제 보면은 사진가를 위한 프로그램 선택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라이트룸과 포토샵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캡처원이라는 거 있죠. 거기 페이지원에서 만든 그 소프트웨어인데, 그 캡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그 캐논의 그 프로그램 이름 뭐죠? 그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게 캐논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말씀하셨죠. 이게 더 낫냐, 라이트룸이 낫냐, 뭐가 낫냐. 자기가 가장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고,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도 익숙하지 않은데 어느 걸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저는 라이트룸과 포토샵을 추천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이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이 이제 어도비에서 만들었죠. 어도비가 이제 거의 뭐 그래픽 회사 중에서는 뭐 거의 뭐 최고 원탑이고, 걔네들 뭐 업데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물론 가끔 빠를 때도 느릴 때도 있고 이렇지만은 가장 사후 지원이 잘 된다. 그리고 뭐 애플에서 만든 어퍼처 같은 경우도 물론 이 라이트룸의 거의 뭐 전신이었어요. 전신. 거기 뭐랄까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은 굉장히 훌륭하고 잘 만들었어요. 개념 자체가 아주 훌륭해요. 사진가들을 많이 불러다 놓고 원하는 거를 물어보고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퍼처라는 그 프로그램이었지만은 애플이 지금 굉장히 대중적으로 가죠. 옛날에는 그 그래픽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음향이라든지 거기 그 작곡하는 사람들 뭐 이런 위주, 아니면 영상 편집 이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띄었다면은 요즘은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일반 유저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어퍼처를 거기 개발을 중단을 시키고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어퍼처를 계속 사용하다가 갑자기 이게 중단이 되면은, 어퍼처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2006년인가 7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거의 한 9년, 8년 만에 이제 개발이 중단되는데, 그러면 어퍼처 계속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겠죠. 바꿔야 되니까. 그런 게 이런 굉장히 안전하다. 이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쓴지는 뭐 거의 뭐 20년 넘어가죠, 지금. 20년 넘어가고, 라이트룸은 처음 1버전부터 쭉 계속 썼으니까는 이것도 거의 이제 내년에 이제 곧 2017년이면 거의 10년 다 돼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얘네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물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거의 없다. 그리고 이 라이트룸과 포토샵을 묶어서 싸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그 페이지원에서 만든 그 캡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냐? 그러면은 스튜디오 사진을 촬영하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요. 어디 멀리 나가고 뭐 출사를 갔다 오고 뭐 이렇기보다는 스튜디오 안에서 전문 중형 카메라 가지고 전문적인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 포토그래퍼에 완전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라이트룸이 아마 일반적인 유저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렇다고 스튜디오에서 쓰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거기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은, 그래서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이 라이트룸과 포토샵 이 세트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뭐 이런 우리가 후반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챕터 7번으로 가가지고 이제 포토샵과 라이트룸 이제 기본 환경 설정 최적화하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어떤 기본 환경을 세팅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했는지를 알려드렸고, 웬만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세팅을 맞춰가지고 쭉 진행을 하면은 그 DVD로 들은 그 예제 파일을 작업하는 데서 책이랑 똑같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고, 일단은 맞춰서 한번 해보시고, 조금 익숙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다른 세팅의
그런 것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자기만의 그 워크플로우 전체적으로 포토샵과 라이트룸을 흐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다시 기본 환경 설정을 바꾸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파트 1을 쭉 둘러봤어요.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사진가의 작업실에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다 이러시면은 여기 있는 이 책을 읽어봐야지 안다. 이 책을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라. 이런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파트 2 라이트룸에 대한 오해와 이해, 라이트룸에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강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파트 2 안 읽어보셨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다음 강의 듣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게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제 강좌를 하면은 이게 사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이게 라이트룸에서 막 그 못생긴 여자가 막 이쁘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풍경이 막 꿈나라 같은 풍경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 조회수가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가지고 좀 걱정이지만은 이제 책을 구입하신 분들을 위한 이제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 들어주신 이 지루하고 이 재미없는 이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반드시 책을 구입하셔 하셔가지고 자 이제 한 숟가락씩 보태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파트 2 북 1 파트 2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